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아직은 30대라고는 해도 얼마 뒤면 곧 40을 바라보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했던 터라 아직은 가게 운영이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매출도 많지 않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다 싶습니다. 물론 어려울 줄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에 큰 마음 먹고 시작하면서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먼저였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가게 운영에 아직은 곤욕을 걷고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제가 겪었던 그 일보다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직접 그 일을 겪은 저로서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혼자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희망을 쫓아봤지만 알고 보니 그게 가시밭길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물론 지금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기 힘든 정도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기를 누구보다 바라곤 했었어요. 늘 혼자여서 외로웠던 제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환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편부모 가정에서 일찍부터 외로움을 알고 자랐던 제게 가정은 무척 중요한 의미였어요. 어쩌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결핍이 컸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굳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제 엄마라는 사람은 참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가정에 대한 존중이나 아쉬움 없이 자식과 남편을 너무나 쉽게 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엄마는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던 어린 나이였기에 저는 엄마가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줄만 알았어요. 진가방을 싸서 나가는 엄마가 제 손을 뿌리쳤던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혼을 해도 자식은 보러 온다던데 저희 엄마는 그런 것도 일절 없었네요. 어른들의 사정을 모르던 그때의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줄도 모르고 엄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엄마를 오랫동안 그리워하곤 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를 내서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중에서야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동안 죄 없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저를 위해 혼자 얼마나 고생을 해오셨는지도 너무나 늦게 깨달았죠.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떠난 뒤 아버지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어요. 혼자 일도 하셔야 하고 육아도 하셔야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던 아버지는 넉넉하던 형편이 아니었던지라 어린 딸을 집에 두고 일을 다니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발버둥 치시던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바쁘셨고 그럼 저는 홀로 빈집에서 아버지가 챙겨놓고 가신 밥을 먹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사정을 알지도 못해 늘 바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나도 다른 집 아이들처럼 부모 손잡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어린 마음에 서운함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표현이 많고 다정하신 성품도 아니었던지라 저는 무뚝뚝한 아버지에게 더욱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풍날이면 돈만 쥐어주시고 알아서 김밥 싸서 가라 하시던 아버지가 그때는 참 미웠습니다.
주먹밥이라도 싸주면 좋겠는데 나한테 하루 정도 신경 쓸 여유도 없나 싶어서 섭섭했었죠. 그런 아버지가 제 도시락을 직접 싸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어린 딸에게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셨을 아버지는 기껏 만드신 주먹밥이 너무 초라해 보이셨던지 제게 차마 건네지 못하고 그걸 당신의 점심밥으로 챙겨가셨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비참한 심경을 애써 숨기고는 딸에게는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무심하게 돈만 쥐어주셨네요. 그날도 나는 왜 도시락이 없느냐고 아버지에게 툴툴거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남모를 사정을 아버지가 늙고 병드시고서야 알았습니다. 남들처럼 예쁜 도시락에 담아주고 싶어 사두셨던 분홍색 캐릭터 도시락을 본 뒤에야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 아버지의 사정을 까맣게 몰라 아버지에게 섭섭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게 사시는 것도 저 때문이라는 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바쁜 아버지가 제게 무관심한 줄만 알았네요. 어쩌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저의 자격지심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와도 살가운 사이가 아니다 보니 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늘 엄마의 관심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걸 보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늘 남들만 부러워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런 탓에 저는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부모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해 외로웠으니 그냥 내가 내 가정을 꾸려 그곳에서 안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결핍을 충족시키고 싶은 것이 사람이기에 저는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바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별도 숱하게 겪어봤지만 결혼까지 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던 와중에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세상 기준에서는 잘난 게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외롭던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표현해주는 남편은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있을 때면 저는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별로 예쁘지도 않은 저를 보며 매일 예쁘고 귀엽다 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늘 바닥이었던 제 자존감도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다 보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분명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적어도 외롭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만나서 3년 연애를 한 뒤 30 넘어 결혼을 결정했으니 그리 성급하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기라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비슷한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욕심도 크지 않고 소탈했고 자라온 환경 역시 비슷하다 싶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둘 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외동의 편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덕에 저희는 양가의 반대나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홀어머니, 홀아버지 걱정을 알기에 부모님들께 잘하려 했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제게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며 저를 반겨주셨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는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되는 결혼 생활에 행복을 기대했던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 결혼하고 한참 후에서나 알게 되었죠. 아마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도 혼자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으면서 제가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며느리라 괜히 미우셨던 듯 했죠.
다른 사정도 아니고 그런 사정을 모르지도 않을 사람이 그런 일로 차별할 줄을 몰랐던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일부러 그러신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며느리에게 괜히 찬밥 주고 며느리란 이유로 일 시키고 그런 것들이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뻔한 시집살이들이었지만 그때는 우리 며느리라며 살갑게 찾으시는 시어머니에게 아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된 것들이 점점 도가 지나쳐가고 점점 잦아질수록 눈치 없던 저도 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따뜻한 새밥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저한테 찬밥 내주시고 잊지도 않은 핑계들로 저를 불러내 괴롭히셨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걔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간 거라며. 그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그러니까 너도 늘 조심하라는 말이야. 지금이야 얌전해 보여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허튼 짓을 안 하는지 잘 감시해. 엄마, 말 조심하세요. 어떻게 민영이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설마 민영이한테도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죠? 민영이 괴롭히시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엄마 안 보고 살지도 몰라요. 저 몰래 나누는 모자의 대화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다행히도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제 대신 화를 내주어 고마웠지만 그때 일로 저는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본색을 내보이며 저를 괴롭히곤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저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건 시어머니였으니 남편에게 화낼 일은 아닌데도 저는 늘 시어머니 대신 남편을 탓하며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건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냐며 엄한 남편을 힘들게 했죠. 하지만 그게 부부싸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어도 충분히 화나고 상처받았을 얘기들이었는데도 제가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제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였는데도 늘 남편이 대신 죄인이 되었죠. 그런 남편을 보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매번 나한테 절절매는 남편이 대체 뭔 잘못일까 싶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게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남편도 자기 어머니를 말리려 무척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제 대신 나서주고 어머니가 저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려 할 때마다 막아주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찬밥을 내주셨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알아채고 자기 밥그릇과 몰래 바꿔준 덕에 제가 그 찬밥을 먹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자지견의 연을 끊으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점점 불행해졌고 그러다 저희 집에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계시던 아버지가 병을 얻으셨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싶어서 걱정이 많기는 했지만 설마 병을 얻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산을 타며 운동을 하시던 분이셨기에 저보다는 건강하실 줄 알았죠. 그런 아버지가 병을 얻으신 건 어쩌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프신 아버지가 걱정되었던 저는 한동안 일을 관두고 직접 아버지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유 없는 생활에 일을 그만두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아버지 생각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가망은 크게 없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남으셨는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야 그동안 저희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는 사람이라
돈 걱정은 말고 편한 대로 하라고 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제가 아버지 간병 때문에 일을 관둔 것을 알고는 난리가 나서 쫓아오셨더라고요. 어쩌자가 외세를 관뒀어 그래? 니들이 남들처럼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너 일 그만두면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하라는 거냐?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 아버지만 불쌍하고 네 시어머니는 불쌍하지도 않냐? 네 남편 고생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 남편이랑 저랑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나 아드님이 더 불쌍한지 몰라도 저는 지금 아프신 저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마세요. 뭐? 이게 이제는 시어머니 무서운지도 모르고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평소라면 싸우는 것도 지쳐서 듣고만 있었을 저였지만 그때는 아버지 걱정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더니 시몬은 그걸로 경기를 하듯 난리를 부렸었죠. 그게 더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도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지만 그때도 저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 때문에 혼자 외벌이하면서 힘들 텐데도 밤이면 매번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를 대신 챙겨주는 남편 때문에라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도움으로 겨우 버티며 아버지를 챙겼지만 아버지는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려야 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운 남편 덕에 어떻게든 장례를 치르기는 했지만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몰랐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도 제 속을 괜히 긁고 가긴 했지만 그때는 아버지 잃은 슬픔에 화를 낼 기력도 없고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저 고생만 하다가 떠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생각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아버지에게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지만 아버지가 사시던 빌라 팔아봤자 돈은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남겨질 딸 걱정에 들어놓으셨을 그 사망보험을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꽤 되는 사망보험금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차마 손댈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매달 보험금을 납부하셨을지, 딸을 위해 남기셨을 그 돈이 저는 아버지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집값이 수억을 날뛰는 요즘에는 남들에게는 얼마 아닌 돈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형편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만한 큰 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저의 그런 생각에도 남편은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 당신 생각이 그러면 그래야지. 원래 없던 돈이었는데 그 돈 없다고 앞으로 못 살 것도 없잖아. 나는 그 돈에 욕심 없으니까 당신 좋은 대로 결정해. 워낙 고생이 많았으니 돈 앞에서 섭섭할 법도 안 돼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저는 또 한 번 남편에게 고마웠고 평생 남편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숨긴다고 숨겼는데도 어떻게 알아버린 시모가 저희 아버지 보험금을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앞으로 보험금이 있다며? 그래도 사돈이 가는 길에 좋은 일 하시고 가셨구나. 그래, 돈이 뭐 얼마나 나온다니? 어머니가 그걸 왜 궁금하세요? 저 그 돈 쓸 생각 없고 이미 남편이랑 얘기도 끝났어요.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안 쓴다는 거야? 니들이 뭐 그리 여유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니. 니들 안 쓸 거면 나 좀 도와다오. 너도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지 않냐. 당장 빚 때문에 매달 고생하는 것도 모르지 않을 거고.
너도 이제 친정아버지 안 계시니 부모라곤 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 잘못이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아마 너희 친정아버지도 그러시기를 바라실 거다. 친정아버지 아프셨을 때는 늙어서 짐이나 된다며 헛소리하던 시모가 아버지 보험금을 알고는 그 돈으로 자기 빚을 먼저 갚아달라 말을 했습니다. 너무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들어줄 생각도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더 싫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길길이 날뛰고 남편은 저 때문에 매일 어머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도움으로도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여자를 보고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이혼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 남편은 여전히 제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걸 알고는 저를 놓아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보고서는 남편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 후로도 쉴 새 없이 저희를 괴롭히는 시모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모를 안 보고 산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남편에게 천년을 끊으라고 요구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나를 위해 저를 놓아주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모르는 척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기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관계 정리가 되었고 저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살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전 남편을 미처 잊지 못한 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싫어서 이혼을 했더라면 미련이 덜했을지 몰라도 남의 손에 떠밀려 이혼을 하게 되니 이혼을 하고서도 자꾸만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선택해놓고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던 저는 남편을 잊기 위해 한동안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남편 생각이라도 날까 싶어서 골방에 박혀 미련을 지우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죠. 경준이가 죽었다. 니들이 이미 이혼까지 해서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나도 너한테 이런 소식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니들이 얼마 전까지 부부로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너한테 말은 해줘야겠다 싶어서 말이다. 아마 그러는 걸 경준이도 팔았을 거라 생각한다. 볼일 없을 줄 알았던 시모를 통해 듣게 된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에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장례가 끝난 남편의 유골이 놓여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예요? 이게 경준 씨라고요? 화장했지만 납골당에 앉지는 않았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겠지.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은 부를 말도 없다는데 내가 내 자식 먼저 보내고 차마 멀리 둘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나 살아있는 동안은 내 곁에 두었다가 나 죽으면 그때 같이 넣어달라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내 손으로 그런 곳에 넣겠니?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황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믿지 못하시겠는지 남편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도 시키지 못하고 곁에 두고 계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 이혼을 막았어야 하는 건데 다 내 탓이다. 사실 경준이 걔가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했었어. 나랑 의절하겠다고 싸우고 그 뒤로 매일 술만 먹더구나. 아마 너를 못 잊어서 그랬었겠지. 그 모습을 보고 힘들기는 했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술 먹고 취해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나서 떠나버렸네. 남편은 사고로 갑작스레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였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남편의 죽음에 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사망 사실을 믿을 수도 없지만 그 상황도 쉽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원망스러워서 이혼만 하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시모였는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게, 심지어 그게 전 남편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게 참 묘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잊지 못한 남편의 죽음도 마주하기 힘들었던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 때문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시모였더라도 저도 그런 상황에서까지 감정을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 저희는 모두 유족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외톨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그러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그때는 제가 정말 남편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어머니를 자꾸 찾아가게 되었고, 둘이 같이 남편을 추억하며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게 되었습니다. 뒤치 와서 그렇게 된 저희 상황이 우습고 슬펐어요. 고맙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속 깊고 착한 아이인 것을 내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내가 다 미안했다, 민영아. 내가 너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때는 나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며느리를 자식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식만 편애한다고 너를 너무 괴롭혔구나. 내가 잘해줬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그랬으면 너희들이 이혼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경준이도 지금 같이 있었을 텐데. 진짜 잘 지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내가 한 짓들이 너무 후회되는구나. 시어머니는 뒤늦은 후회를 한다며 제게 용서를 비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를 더 미워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라도 어머니를 용서해드리는 것이 죽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고부 갈등이 대체 뭐라고 이런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힘들었던 저는 한때는 너무나 미워했던 시어머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정말 며느리처럼 대해주셨죠. 그래서인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저를 걱정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제게 새 출발을 권하셨습니다. 민영아, 이제 나 찾아오지 말아라. 경준이 떠난 지 벌써 몇 달인데 우리가 이제는 무슨 사이라고 계속 만나고 지내겠니?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야지. 내가 괜히 소식을 알려서 네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구나. 민영이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재혼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해져야 나도 경준이 볼 면목이 있지. 내가 좋은 자리 마련해 볼 테니까 산 한번 봐보자. 어? 어머니는 제게 선자리를 권하며 제가 하루빨리 새 출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혼이나 새 출발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는 전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도무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은 남편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셨는지 혼자 있는 제게 자꾸만 선자리를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매번 거절하던 저였지만 남편 얘기를 꺼내시며
사정하시는 어머니를 계속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 손에 떠밀려 억지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가서 만나고 와. 나는 엄마가 건너고 나는 사람 아들인데 여태 총각이 너무 괜찮다 하더구나. 다만 흠이라면 일찍 부모 잃고 혼자라는 건데 그거에 네가 이해 못할 일은 아닐 거고 상처 있는 사람끼리 통하는 것도 있지 않겠니? 아무쪼록 네가 잘 되어야 나도 마음이 편할 테니 말하지 말고 잘해봐라. 저는 시어머니 부담을 덜어드리려 억지로 나간 자리였기에 애초부터 기대는 없었지만 그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창이라고 합니다. 와, 민영씨는 얘기를 들었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저 첫눈에 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묘하게 남편을 닮은 얼굴에 관심이 가기도 했지만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그런 남자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대놓고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자꾸만 한 번만 더 만나보자 보채는 것이 짜증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사람을 2번 더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3번만 만나보면 더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3번을 만난 뒤 저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 사람과는 인연이 정리되었다 생각했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는 건지 저희는 또다시 재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뒤 하필 제가 이사를 간 동네에 태창 씨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보며 반가워하는 태창 씨는 그 후로 매일같이 제게 관심을 표하며 또다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거절하는데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 남자를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아예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저였는데 자꾸 마주치는 그 사람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묘하게 전 남편과 닮은 그 사람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태창 씨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전 남편의 흔적을 찾는 것이 실례일지 몰라도 저는 남편을 닮은 태창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마치 남편과 오래전 데이트를 즐길 때처럼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행복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모를 죄책감은 쉽게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태창 씨를 만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영아, 이제 경준이 그만 잊어라. 네가 괜히 자책하고 경준이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그리워만 하고 살겠니? 경준이 죽은 지 벌써 2년이다.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한 거야. 경준이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가정 꾸리는 걸 원할 거야. 그 사람 좋은 사람 같던데 말이야. 응? 혹시 미안해서 망설이고 있는 거면 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쉬고 올려. 여자 혼자 계속 혼자 있는 것도 별로 좋은 일 아니지 않니? 어머니는 제게 태창 씨와 새 출발을 하라 권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재혼을 하기를 바라셨던 분이셨으니 놀라울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제 스스로도 재혼에 대해 깊은 생각이 없었던지라 그 말이 생경하게 들렸어요. 남편과 이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내 인생에 다시는 결혼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많이 닮은 그 사람을 보면서는 다시 결혼이 하고 싶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제 미련일지 몰라도 저는 또 한 번 불행한 제 인생에서 행복을 꿈꿔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이 죽은 지 3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면 잊혀질 시간이었을지 아직 가늠은 잘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남편도 제게 모진 말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 재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수많은 고민 속에 어느덧 재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러는지 전날 밤 꿈에 전 남편이 나왔지만,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주는 걸 보니 제 재혼을 반대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바로 어제처럼 화난 전 남편의 모습에 괜히 또 마음이 아렸지만, 굳은 마음을 먹은 저는 재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또 한 번 믿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죽어서 내 행복을 바라주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이 제 재혼식에 찾아왔던 거였죠. 살아 돌아온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달려들어 저를 끌어안는 남편을 보니 이게 현실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준씨, 정말 당신이야? 당신 살아있던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 결혼하지 마, 어? 그렇게 살아 돌아온 남편에게서 듣게 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차마 모르고 있었던 진실은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공포였어요.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돈을 탐내는 시모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혹시나 저를 해코지할까 걱정했던 남편은 저를 위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 시모와 연을 끊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했죠. 더위도 많이 타는 사람이 그동안 동남아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한 뒤 곧장 해외로 떠났던 거지만, 시모는 그걸로 남편의 죽음을 위장해 저를 속였습니다. 사람이 그런 짓을 꾸밀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지만, 시모는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당신 유산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그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당신이 만나고 있는 태창이라는 그 사람, 엄마의 먼 친족 조카야. 처음부터 그놈을 시켜서 당신한테 접근하게 해서 둘이 결혼하면 당신 유산에 손을 댈 생각이었던 거지. 그리고 연락은 안 되지만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도 챙길 거라 생각했는지 고아가 된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나 봐. 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진작 알아차리고 막았어야 했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여보. 그동안 시모와 연락을 끊고 해외에 있었던 남편 역시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저를 하루빨리 잊기 위해 일부러 소식을 찾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내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으니 다시 붙잡을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당신을 만나면 당신이 힘들어질 것 같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당신 생각이 지워지지 않더라고. 자꾸 보고 싶고 당신 없이는 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살짝만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지. 그리고 엄마의 계략을 알아버린 거야. 시모가 워낙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이용하고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을 이렇게 속여먹을 수 있는 건가 싶었죠.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시모가 나를 위한답시고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창 씨가 왜 그리 남편을 닮아 있었는지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전 남편을 잊지 못해 미안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인간을 붙잡아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남편이 돌아온 것을 묻고 눈치를 챈 그놈은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습니다. 화는 나고 속은 쓰렸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살아 돌아온 남편을 보니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저는 3년 만에 재회에 너무나 기뻤고 그제서야
제가 남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남자 수십 명을 데려다 놔도 바꾸지 않은 내 남편을 보며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재결합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마침 재혼식도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도 있으니 더 미룰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도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 후 저희는 시모를 찾아가 따져 묻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지만 시모는 여전히 뻔뻔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전부 다 우리 때문이라며 남편의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매정한 불효자식 취급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낳아줬다고 다 부모인 건지 그런 사람에게 부모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평생 다시는 시모를 보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시모와 연결된 모든 흔적을 끊고 완전히 천륜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지내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터를 잡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있네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하려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안이 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저희들에게 또 어떤 시련이 있을지 무슨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서로 합심하여 이겨내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